자, 오늘 광복 78주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에 태어난 분이요. 우리 나이로 79세 정도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광복 78주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어릴 때 1970년도에 광복 25주년 이런 행사, 또 75년도에 광복 30년 떠들썩하게 이 특집 등을 내비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자, 광복 30년이면 그야말로 해방된 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가난하고 부패도 여전하고 나라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쌓여 있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겠죠. 근데 이제 광복 78주년입니다. 조금 지나면 광복 100주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차 대전을 해고하면 1차 대전이 100년 하고도 한참 더 지났잖아요. 104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까마득한 역사 시대로 1차 대전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 하면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광복 100주년 이야기하면 1차 대전만큼 까마득한 옛 시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해방이 되고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갑자기 짧은 시간에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정착하려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좀 자위적으로 말했던 역사의 일천, 민주주의 역사의 일천이라는 부분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방되어서 78년이면 그 시간에 뭘 해도 지금 훨씬 이렇게 해볼 만큼은 다 시도해봤고 어느 정도의 이 그동안의 78년의 성과가 굳어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원찮은 나라는 그게 한계예요.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시원찮았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는 우리보다 더 안정되게 잘 나가는 나라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또 전제주의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천해서 그렇다라고 과거에 우리를 위로하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 78주년에서 우리를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실체를 갖다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북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남한을 쓸어버리자라는 큰 구호를 써놓고 남을 공격하는 부분을 선동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얼마 전에 이 화면으로 공개했어요. 해방되고 78년, 해방되자마자 사실상 분단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이에 무수한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남한을 쓸어버리자라고 남한 공격을 선동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도자라는 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잘못한 것은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는데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한 기사에 보니까 국민의 51%가 한반도의 미래는 자유왕래가 가능한 이 국가를 선호한다. 단일 국가를 되어야 된다는 사람은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적대 경계 대상이라는 게 역대 조사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88%의 국민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53.2%의 국민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서 합의한 한미일 전략 공조 강화,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슨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데 실패했어요. 저 민주당 사람들이나 통진당 후신인 저 민중당 패거리나 정의당에 물어보세요.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같이 통일해야 될 대상이고 공존해야 될 대상이고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친북 좌파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비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답변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척 하다가도 친북 좌파 정당들이 선동하면 역시 거기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런 속성이 우리 내에 절반의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는 그런 성향이 더 높다라는 부분은 이건요. 해방 78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맹의 개념에서도 한미일 같은 이 서방 국가의 방향으로 가서 이들과 함께 군사, 안보, 경제 이런 동맹들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 동맹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 상식인데 실제로는요. 좌파들 중에는 친북, 친중, 친러에 대한 시각이 매우 커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지금 남한도 우크라이나에 어쨌든 포탄을 많이 대주고 있고 북한도 무기 지원을 하고 인력 지원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남북한이 동서 진영의 대립을 갖다가 제2냉전 시대에서 그 첨단에 서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는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동맹 개념을 미국, 일본과 유럽 같은 이런 서방 진영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친중, 친러, 친북 성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민의식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78년 동안 도대체 역사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또 세계사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애들이 친북적이고 친중, 친러를 하고 있냐.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 그리고 국가 성장에 관계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전하고 있느냐. 저는 한국이 9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지금 한 25년 정도 IMF 이후에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꺾인 지가 사반세기가 됐다는 거죠. 외형적인 수치적 GDP 성장은 좀 됐을 줄 모르지만 그것도 1년 만에 8%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서 부모보다 못 산 세대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지금 한국에서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소멸되고 수출도 무너지고 수출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에서 내수도 무너지고 그리고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모습들이 기업들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78년 동안 경제가 쭉 성장해온 게 아니라 꺾인 지가 한참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분격되고 있고 또 한국의 국민 행복 지수나 국가의 각종 투명도 지수도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봤을 때 국가 기강이나 부패나 사회적 자본 등을 바라볼 때도 그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올라 있느냐를 봤을 때 이번에 잼버리나 LH공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요. 과거에 88 올림픽을 하자 그리고 월드컵을 하자 이럴 때 비해서 굉장히 무너져 있고 특히 공직자와 공기업, 정치인 등에서는 더 무너져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야말로 국가의 부패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옛날에는 동사무소나 경찰 중에 돈 받아먹는 이런 사람의 문제였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라졌는데 부패가 상층으로 올라가서 아주 고도화된 부패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신분 세습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각종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뢰라든지 정직성 이런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투기 사회가 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지금 한 3, 40년 전에 젊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수준, 시각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면요. 그때 사람들은 그때 청년들은 가난했지만 인간성, 도덕성, 그리고 또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방향성 대해서 굉장히 좀 건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런 거는 나는 모르겠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피크를 치고 꺼져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에서부터도 늙은 국가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국가, 멸종 국가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기득권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외노자 그리고 이민 개방을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서 지금 단계에 오면서 그 결말은 결국은요 노인 국가와 멸종 국가 그리고 모자이크 국가 이민 난민 다 받아들여서 외노자 다 받아들여서 모자이크 국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78년 동안 노력한 성과가 이런 부패 국가와 모자이크 국가였나. 이거 정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광복 78주년이라고 오늘 아침에 기념식도 하겠지만은 그런 기념식에 앞서서 우리가 78년 동안 잘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내년이면 독립 250년입니다. 미국은 250년이 되어서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한국은 지금 78년밖에 안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나라를 이제 정말 유사일에 이 나라를 세워서 급속히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왔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실상은 보면 빈 껍데기가 아니었는가 자성할 때 나라의 틀을 다시 짜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